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소 센서 이 값만 바꾸면 연비도 올릴 수 있고 또 반대로 출력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연비 올릴 때 많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연료절감기 만드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합기 튜닝, 배기 튜닝 뭐 많이 만들고 있죠. 배터리 안정장치, 뭐 전압 안정기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동차 메이커 바보 아닙니다. 밖에서 얼렁뚱땅 뭐 연료절감 된다고 연료절감기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연료절감 만드는데 어렵게 뭐 튜닝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출력, 연비, 매연물질 이 세 가지 다 포기하고 연비만 올린다? 안 그러면 출력만 올린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뭐 하려고 돈 들이고 합니까? 아주 쉬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산소 센서 값만 바꾸면 연료가 절감된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배기 쪽에 어떤 제품을 장착하거나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 기본적인 상식 공부하시고 연료절감기 개발하세요. 아니면 소비자를 바보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기꾼이 되거나 합니다. 밖에서 만든 제품 자동차 메이커에서 왜 검토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만들었으면 대단하다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한번 보세요. 실상을. 이 파형 보시면 산소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피드백 시키면 ECU에서 받아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합니다. 흡기 센서 값도 조정하지만 산소 센서 값도 반영해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후처리 과정 배기 센서에서 나오는 것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형이 나옵니다. 자, 이게 파형을 보시면 0.2V, 0.9V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0.9V, 0.2V 하면 중간에 끊어서 어떤 사람들은 0.5V 기준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0.45V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간 시간에는 농후한 연소다. 밑으로 내려간 시간의 파형들은 희박한 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회전 때 정상적인 차들은 밑에 내려와 있는 시간, 올라가 있는 시간이 한 주기 한 사이클을 봤을 때 50대 50을 보면 퍼센테이지로 반반을 보면 정상적인 엔진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위에 농후한 쪽에 시간을 지연한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농후한 연소로 되는 거죠. 그럼 공회전 상태에서 냉각팬이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냉각팬이 돌아가면 연료를 더 분사하겠죠. 힘이 더 걸리니까. 그러면 농후한 연소 쪽에 파형이 더 걸어집니다. 지연 시간이 길어지고 희박 연소 쪽에 시간이 짧아집니다. 부하를 걸어서 풀악셀을 하면 위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많겠죠. 농후한 연소 쪽에 있는 시간,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아니면 부하가 안 걸린 상태에서 하면 아래쪽에 희박 연소 쪽에 걸리는 센서 값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게 산소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에서 전압을 ECU에 전달하면 ECU는 이 전압을 참고를 해서 농후한 연소를 하고 있구나 희박한 연소를 하고 있구나 ECU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자, 이 차를 희박 연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희박 연소가 될까? 실제로 들어오는 공기량에 비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마을화 쪽으로 나가는 공기, 배기구 쪽으로 나가는 공기 저항을 그려버리면 됩니다. 잘 배출이 안 되게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산소 센서 파형에서 볼 때 농후한 연소, 그러니까 0.5V 이상에서 지연되는 시간이 길면 ECU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연료가 너무 많이 나갔다. 분사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줄이면 희박 연소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비를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엔진이 연소하고 나서 산소 센서 값을 기준으로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ECU에서 반영을 해서 연료 분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름 좀 아끼고 싶다, 뭐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름 좀 아끼고 싶다 하면, 지금 엔진 뒷부분에 마우라 구멍 놓는 데 있죠. 배기구에 그 연기 풀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좀 막으세요. 막으시면 산소 센서에서 측정하는 것이 농후한 연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슈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희박연소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희박연소. 산소 센서 값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적인 연소를 하더라도 배기구의 구멍을 조금 막아주면 농후한 연소하고 산소 센서 값 데이터가 이슈에 줄 거니까 이슈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줄일 겁니다. 똑같은 흡입 공기량 대비해서 농후한 연소로 판단됐으니까 연료 분사량을 줄여서 공연비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비 올라가죠. 당연히. 살살 타게 다니는데 연비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연료 분사량을 높여서 출력을 높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기구로 나가는 구멍 확장해가 뚫으시면 됩니다. 뭐 사제, 마우라, 소음기를 다시면 좀 공기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출력이 올라가죠. 그 대신 기름 조금 더 먹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어떤 튜닝을 한다, 흡기 튜닝, 배기 튜닝을 한다 하시면 이런 파형들, 흡기 센서 파형, 산소 센서 파형, 연료 압력 센서 파형을 다 두고 이슈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속아서 돌리고 있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비만을 목적으로 하면 배기구 조금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비 올라갑니다. 당연히. 배기구에 뭐 공기 저항 생기게끔, 배기 저항이 생기게끔 뭐 두드려 막아가지고 이어가지고 돌린다 하면 당연히 연비 올라가죠.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농후한 연소로 해서 이슈에서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산소 센서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흡입되는 공기량에 비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여주면 어떻겠어요? 희박연소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셀에다 풀악셀 밟을 때 있잖아요. 회전수를 뭐 3,000, 4,000, 5,000 휘발유 차에 이래 밟을 때 저항이 생기죠. 또 저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출력, 연비, 매연 이걸 세 가지를 다 잡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연료절감기 개발하면 흡기 튜닝이다, 배기 튜닝이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이 공부부터 먼저 하시고 뭘 개발하시려 그러면 흡기 센서 파형, 산소 센서 파형, 소음 센서 파형, 그 다음에 흡기 온도 센서 파형, 연료 분사하기 위한 듀티 타임, 그 다음에 연료 압력 센서 파형 다 띄워놓고 하세요. 파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 자기가 전자제어식 차를 모르면 엔진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순간적으로요 바보 됩니다. 지가 지께 속아요. 연비 올라가네? 연비 올라갈 수 있어요. 흡기 센서 건드려도 올라가고, 산소 센서 건드려도 올라가고, 연료 압력 센서 건드려도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부하시라는 거야. 그냥 연비 올리고 싶죠? 그러면 슈퍼 가세요. 캔 한 개 사 먹으세요. 음료수 한잔 하시고 적당히 양철 쪼가리 우거려서 마우라에 반 정도 막아보세요. 그러면 희박연소 쪽으로 끌고 갈 거니까 연비 올라갑니다. 사살 당기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출력을 올리고 싶다. 마우라 소음기 거치기 전에 그 구멍 한 개 뚫어보세요. 살짝. 그럼 출력 올라갑니다. 기름 더 들어갈 거니까. 아주 쉬워요. 연비냐. 뭐 연비 올리려면 올릴 수 있고 출력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데 그럼 결국 환경하고 또 걸리잖아요. 젊은 친구들 뭐 튜닝 한다고 해서 마우라 개조하죠.
뒤에 따라가 보면 시끄럽죠. 방방방방 하죠. 그건 뭡니까? 출력 올라갑니다. 배기저항을 줄였기 때문에 산소 센서에서는 희박연소라고 판단해서 연료 더 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이 부앙하고 나는 거예요. 산소 센서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소 센서를 이용해서 연비도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출력도 올릴 수 있다. ECU는 산소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해서 연료 분사에 반영한다. 흡기 센서도 반영하고 연료 압력 센서도 반영한다. 그 값들요. ECU에 OData만 보내버리면 됩니다. OData 보낼 수 있는 조건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자,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 듀티 타임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 전압 파행을 일부러 만들어 할 수가 있기는 있지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우라 조금 막아준다거나 마우라를 좀 뚫어준다거나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쉽죠? 쉬우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연료 절감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연료 절감기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동차 메이커가 연구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런 거 다 균형 맞춰서 합니다. 밖에서 뭐 어떤 거 하나 개발해 온다 하면 이런 거 딱 들어보면 듣자마자 노 해버립니다. 왜냐고요? 그러면 매연은 출력 올라간다 그러면 매연은 연비 올라간다 그러면 출력은 이런 식으로요. 다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밖에서 막 떠들어서 하면서 연비가 올라갔다, 시험 성적에서 뭐 가라로 만든다, 대학 교수 찾아가지고 만든다. 대학 교수 그렇게 안 똑똑합니다. 현장 기술 몰라요. 연구소 기술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시라는 거야. 연료 절감기 개발한다? 감안하셔서 하세요. 그래야 똑똑해지죠. 그래야 이런 것도 다 알아야 정상적인 연료 절감기를 만들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어 보시라고. 그 뛰어넘는 기술요. 아이디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아까워. 개발해보고 싶으면 오세요. 그렇게 뭐 허접한 그런 개발 말고 전문적으로 엔진을 새로 개발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뭐 수백억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보겠다 하면 찾아오세요. 아이디어 줄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현실성이 있는 거 드릴게. 이래 시지할 데 없는 거 흡기구에 막 뭐 집어넣고 배기구에 집어넣고 그 전압한다고 배터리 위에 붙이가 전압 안정기 하고 해보세요. 결국은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냥 쓰레기 취급해요. 아셨죠? 그리고 소비자분이라 그러면 연료 절감이 관심 있다 그러면 헛된 꿈 꾸지 마시고 도박이라 생각하시고 하려면 하시고 실질적으로 득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연비 올라가면 출력 떨어지고 출력 올라가면 연비 떨어지고 그거 시속 게임이고 두 개 다 잡으려면 또 매연 놓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 절감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아세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어떤 거 하나 건드려 가지고 쉽게 올라갈 그런 거 없죠. 일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으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안 하느냐. 자동차 메이커에 닮은 떼부자 될 건데 왜 안 하느냐. 자동차 메이커요. 바보 아니거든. 이런 거 센서들 파형들 다 조합하고 다 맞추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이슈 프로그램도 다 짭니다. 공연비 맞추고 출력, 매연 다 맞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 원망하지 마시고 이런 센서 값들, 파형들 정상적으로 다 나오게끔 해야 돼요. 출력 나오고 매연 적게 나오고 연비 나오게끔 다 맞춰보세요. 전 RPM 영역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올바른 기술을 인정받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하시면 이왕 하시는 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가 똑똑하면 자동차 메이커보다 기술력이 1% 정도는 올라갈 거고 뭐 터무니없이 10% 올라간다는 걸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니까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연구소들 그냥 놀고 밥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연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연구진보다 더 뛰어난 기술 혼자 머리에서 만들려면 만들어 보시라고. 자동차 메이커 석사, 박사 수두룩합니다. 요새는 석사급 뽑아주지도 않아. 박사급이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 짜고 뭐 이런 조건 만들고 하는데 뭐 바보겠어요? 그 애들이 뭐 한국 같으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그런 애들 수십 명입니다. 밥 먹고 거짓말 해요. 연비 1%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연비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외국 회사 거 차 가져와서 그냥 뺏겨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게 그게 빠르니까 그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면서 그래. 근데 밖에서 자동차 메이커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닌데 어떤 거 하나 뚱딱 만들었다. 옛날에 기계식 뭐 캬브레다식 불안자식 하니까 되더라. 해보시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자식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균형 다 맞춰야 되고 환경규제 심해지고 유로6, 유로7 이런 가는 단계 2단계까지 와 있는데 매연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왕 개발하시면 연료절강 개발하시면 사기꾼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사기꾼이 아니라 그러면 공부 더 하시고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공대 안 나왔으면 공과계통 아니면 뭐 어리벙벙 하겠지만은 공과계통 나왔으면 이런 부분 이해 갈 겁니다. 특히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면 뻔히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사기꾼들 자리 못 잡게 좀 딴지 좀 걸어주시고 아셨죠? 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기꾼이 뭐 너무 판을 치니까 지네들보다 다들 바보들만 있는 줄 아는가 봐. 그죠? 그래서 공과생이라면 이런 거 들어보시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해주세요. 뭐 공과생들이 책임져야지. 자동차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이런 거 한마디 쓴소리 해줘야지 사기꾼들이 헛소리 안 하지. 그죠? 소비자들 속여 먹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결국요 그렇게 사기치다가 큰일 나요. 정상적으로 돌아오세요. 마인드 바꾸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 이런 것도 다 반영해서 개발하세요.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